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존하기 위해 공원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게임 스펙타큘러입니다. 이 게임은 1인에서 6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드판 6개와 공급 보드판 6개, 주사위는 4가지 색깔마다 24개, 전망대도 3가지 색깔마다 8개씩 있습니다. 타일은 4가지 색깔로 색상마다 12개씩 일반 동물 타일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구성품으로 개인 동물 타일 10개, 작업자 토큰 5개씩 총 6세트가 있습니다. 점수 기록지와 추가 모듈, 임무 타일 18개, 1인 플레이 시 사용하는 토큰 8개, 보관 상자 10개, 부록까지 보면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습니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 모드는 이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구성물은 제거합니다. 임무 타일은 게임에 익숙해지면 적용하는데 뒷부분에 따로 임무 타일 모듈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그때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공급처로 중앙에 전망대와 주사위들을 놓고 일반 동물 타일도 색깔별로 구분하여 놓는데 1인에서 4인까지는 타일에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 타일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면 각 색깔별로 9개씩 준비하면 되고 5인에서 6인 플레이 할 때는 모든 타일을 다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각 플레이어마다 개인 보드판을 무작위로 나누어 주고 여기 태양 아이콘이 보이는 면으로 놓습니다. 모두 같은 공원으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게임에 익숙해지면 뒷면으로 돌려 낙엽 아이콘이 보이는 면으로 플레이하면 플레이어마다 비대칭적인 요소가 생깁니다. 우선 기본 게임으로 태양면으로 놓고 그 위에 공급 보드를 무작위로 하나 가져와 놓고 공용 공급처에서 색깔별로 타일 하나씩을 뽑아 앞면으로 총 4개를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공용 공급처에서 주사위를 색깔별로 하나씩 가져와 굴린 다음 점선 바깥쪽에 해당하는 색깔에 맞춰 주사위를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보관함에 있는 타일들을 가져와 뒷면으로 잘 섞어 여기에 배치한 후 3장을 뽑아 앞면으로 공개하여 이 아래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인 더미에서 하나씩 뽑아 보드판에 적혀있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타일을 앞면으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배치된 타일은 시작 타일인데 타일 모서리에 전망대의 일부분인 검정색, 베이지색, 갈색이 보이면 점선으로 그려진 곳과 일치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모서리에 전망대 일부분이 없는 하트 타일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배치합니다. 개인 보관용에 있는 색깔별로 2개씩 있는 주사위 8개를 모두 굴려 여기 개인 보드판에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 토큰 5개는 개인 보드판 주변에 놓습니다. 지금 한 명의 플레이어만 세팅했는데 다른 플레이어들도 똑같이 세팅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 보드판에 놓인 3개의 타일 중에 하나를 여기 대기 중인 타일 하나와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제공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했다고 하면 교환한 타일의 모서리에도 역시 전망대의 일부분이 있다면 맞춰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시작 전 딱 한 번 여기 있는 8개의 주사위 중 원하는 주사위들만 선택하여 다시 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 공급 보드에 있는 주사위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제 스펙타큘러 게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총 2라운드를 진행합니다. 1라운드는 각 플레이어마다 8턴을 진행하고 2라운드는 7턴을 진행합니다. 합하면 총 15번의 턴을 진행하고 각 턴마다 플레이어들은 3단계로 나누어 게임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각 단계는 동시에 진행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 타일 및 주사위 선택. 이번에 사용할 타일이나 주사위를 선택하는 단계로 개인 영역인 이 부분에서 원하는 타일이나 주사위를 하나 골라 W 준비 구역에 놓고 공급 보드에서 타일이나 주사위 하나를 골라 N 준비 구역에 놓습니다. 여기서는 주사위 하나, 여기서는 타일 하나를 골라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진행하지만 만약 공급 보드에서 타일과 주사위를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 공급 보드에 적힌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먼저 진행합니다. 1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하겠죠. 2단계 배치. 모든 플레이어가 전부 1단계가 끝났다면 2단계를 동시에 자신의 개인 보드판에 배치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준비구역에 있는 주사위나 타일을 내 공원에 배치하면 되고, 배치할 수 없거나 배치하고 싶지 않다면 해당 타일이나 주사위를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타일과 보드판에 프린트되어 있는 여기 인기 타일도 타일이 배치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타일 배치 규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일은 내 공원에 비어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타일과 인접하지 않아도 되고 방향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할 때 이런 식으로 3개의 타일 모서리가 동일한 색상으로 만나면 공급처에서 해당 색깔의 전망대를 가져와 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전망대는 완성된 전망대라고 합니다. 타일 배치 방향은 자유롭기 때문에 꼭 전망대가 완성되도록 배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망대가 있으면 최종 점수 계산에서 점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주사위 배치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일 색깔과 같은 색깔의 주사위를 놓을 수 있습니다. 주사위 숫자가 없다면 아무 주사위에 눈을 올릴 수 있지만 하트가 있는 번식 타일은 1 또는 2만 들어올 수 있고 인기동물은 6 주사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전망대에 인접한 타일에만 6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타일들은 이 위에 6 주사위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완성을 한 이후에는 6주사위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기 전 준비 구역에 있는 주사위의 눈의 수를 작업자 토큰을 사용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작업자 토큰의 색깔에 해당하는 주사위 눈의 수를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1 또는 1에서 6도 가능합니다. 사용한 작업자 토큰은 뒷면으로 뒤집어 놓아 이번 게임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 작업자 토큰은 원하는 주사위 색깔을 골라 적용하면 되고 프리액션이기 때문에 한 턴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3단계 다음 턴 준비. 여기 개인 영역에 있는 타일이 비어 있다면 3개가 되도록 채우고 이 더미의 타일이 다 떨어지면 더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대로 게임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 각 플레이어는 공급 보드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그대로 넘기는데 그 위에 남은 구성물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이때 공급 보드의 빈칸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까지 8번의 턴을 진행하면 공급 보드 위에 모든 구성물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마지막 8번째 턴을 할 때도 비어있는 공급보드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고 라운드가 끝납니다. 1라운드가 종료되면 다음 차례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작업자 토큰 사용. 각 플레이어는 사용하지 않는 작업자 토큰을 뒤집어 보드판 위에 배치된 주사위 눈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작업자 토큰의 색깔과 같은 주사위를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배치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 타일에 배치해야 할 주사위의 눈금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완성된 전망대 주변 타일은 아직 6 주사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자 토큰을 사용해서 6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입구 점수 계산. 각 플레이어는 공원 입구와 인접한 주사위들의 총합을 점수로 획득합니다. 즉, 입구와 연결된 주사위들이 서로 인접해 있다면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마다 점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15점을 획득하고 여기는 입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얻은 점수를 점수 기록지 첫 번째 칸에 기록합니다. 세 번째, 공급 보드 채우기. 비어있는 공급 보드 위에 공급처에서 색깔별로 한 개씩 총 4개의 일반 동물 타일을 앞면으로 공개하여 배치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똑같이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사위는 색깔별로 한 개씩 가져와 총 4개를 굴린 다음 점선 바깥쪽에 해당하는 색깔의 주사위를 배치합니다. 5인에서 6인 플레이 한다면 바깥쪽에 주사위만 배치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지만 플레이 인원수가 2인에서 4인이라면 추가로 주사위를 한 개씩 더 가져와 총 4개를 굴린 다음 점선 안쪽에도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라운드 준비가 끝났고 2라운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2라운드도 마찬가지로 한 턴에 총 3단계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고 그렇게 총 7턴을 진행하면 여기 개인 영역에 남아있는 구성물이 없게 됩니다. 그때 2라운드가 종료됩니다. 2라운드가 종료되면 사용하지 않은 작업자 토큰을 사용하여 내 보드판에 배치된 주사위의 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사위 배치 규칙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구 점수 계산은 하지 않고 바로
최종 점수 계산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점수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식지 점수 계산. 동일한 색상의 타일로 연결된 각 구역 내 점수를 제공합니다. 먼저 그 구역의 주사위 눈의 수를 모두 더한 후 그 구역 내에 번식 타일 위에 놓인 주사위 개수를 곱해서 점수를 획득합니다. 주의할 점은 번식 타일 위에 놓인 주사위 눈의 수가 아니라 번식 타일 위에 놓인 주사위의 개수를 곱해야 하고, 만약 그 구역에 번식 타일이 없거나 번식 타일 위에 주사위가 없다면 그 구역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각 서식지 구역별로 모두 점수를 계산할 수 있고, 동일한 유형의 서식지 구역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도 각각 점수를 모두 획득합니다. 두 번째, 전망대 점수 계산. 완성된 전망대 주변에 놓인 3개의 주사위 눈의 수를 합하여 점수를 획득합니다. 여기서 완성된 전망대 주변에 놓인 주사위가 2개 이하라면 그 전망대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동물 점수 계산. 각 플레이어는 인기 동물을 포함해 보드판에 있는 서로 다른 동물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합니다. 점수는 보드판 오른쪽 밑에 있고, 이때 동물 타일 위에 주사위가 없어도 포함하여 점수를 계산합니다. 10종류 이상부터 점수를 제공하고 최대 17종류까지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모든 점수를 계산하고 더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이라면 번식 타일 위에 주사위 총합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래도 동점이라면 함께 승리합니다. 이제 변형 규칙인 임무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게임에 익숙하다면 적용하는데, 세팅할 때 타일을 A, B, C 별로 나누어 잘 섞은 후 랜덤으로 한 장을 받고 개인 보드판 오른쪽 밑에 A, B, C에 해당하는 곳에 배치합니다. 이 임무 타일은 최종 점수 계산할 때 조건을 충족했다면 추가로 점수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스펙타큘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